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7월 12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가슴 아픈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부산의 조성공 기수가 지난 화요일 향년 38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자, 2005년에 데뷔해서 그동안 그랑프리와 대상경주 우승은 물론이고 통산 총 16회의 대상경주 우승 그리고 총 5번의 최우수 기수로 선정되는 등 자, 우리 시대의 영예로운 특급 기수 조성공 기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번 2주차 금요경마 월초 편성이긴 합니다만 역시 곳곳에 포진해 있는 이 복병 가치가 높은 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경마 부산 구경주 저희의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짜릿한 쾌감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최선을 다해서 숨어있는 복병 가치 높은 마필들 매경주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우선 3번 투어메이스죠. 최근에 3연승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말이 또한 승급전 2등급, 3등급 무대에서도 통할전략 3번 투어메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8경주 편성에서 8번 스톤골드가 게이트는 8번 외곽이지만 무리 없이 선행을 받아 1순할 마필로 예측이 됩니다. 8번 스톤골드의 강공 선행 결정까지 주요하겠는데 안쪽 선행 나설 마필도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도라면 차분하게 선입 가능한 더군다나 1600거리에서의 모습은 이 마필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편성인 만큼 52회 직전과 같은 가벼운 중량 12번 메이킹 승리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56kg의 부중, 강급 이후에 57 두 번 달고 아쉬웠는데 이번에 56의 부중이고요. 6번 위시미럭 적정거리 1600m 이번에 복평 가치가 높은 흑석의 진주 6번 위시미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메이킹 승리 위시미럭 지난주 하이라이트 참 짜릿한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스타트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 3경주는 바로 앞전 경주 2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자, 6등급 8대의 마필들이 이 접전 레이스를 펼치는데 데뷔전 치르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에게도 관심을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우선 5번 파라다이스 킹을 소개해드립니다. 주행심사 때 이미 출중한 기본 기량을 선보였던 말인데 데뷔전에서는 아무래도 실전에서 바로 통하기에는 한 박자 한 발이 좀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직전 데뷔전에서 5번 파라다이스 킹은 흐름이 빠른 레이스에 2선 가담했고 다소 이제 시종 외선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막판 한 발이 좀 부족한 아쉬운 3차기였죠. 하지만 입상모와 큰 착차는 없었고요. 자, 이번에 5번 파라다이스 킹은 8두 단촐한 편성에 발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구도예요. 1번 서부 젠틀맨이나 신마, 8번 매니퀸 정도인데 자, 수월하게 5번 파라다이스 킹은 앞선 선두권을 장하게 나서거나 혹은 직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자, 훈련 시 더욱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이번에 데뷔 후 두 번째 경주에서 실전 변화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 말입니다. 5번 파라다이스 킹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리고요. 자, 도전권들 신마 8번 매니퀸을 필두로 해서 3번 파티 위너, 1번 서부 젠틀맨이 있는데 자, 8번 매니퀸은 자, 부마가 컬러즈 플라잉이고 모마가 매니체리. 자, 외조부가 매니피예요. 그래서 매니퀸이라는 마명을
부여한 듯한데요. 컬러즈 플라잉과 외조부의 매니피에 혈통을 물려받은 특급 경주마가 되겠죠. 주행심사 이미 작년에 통과한 이후에 구절 찰가상 등으로 공백이 있었고요. 직전에 6월 29일 날 주행심사 시 공백 이후 주행심사 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빠릿하게 중속 발휘하며 선두 장악에 나섰고요. 마지막까지 아주 여유 있는 걸음으로 1위로 통과한 전력이죠. 이번에 혀 보정끈과 트라이브 러깅장을 새긴 장구 착용으로 주행의 직진성과 안정화까지 도모한 만큼 훈련 상태감과 완성도도 너무나도 좋은 8번 매니킨을 강조드립니다. 3번 파티 위너가 직전에 6전 만에 첫 번째 입상을 달성했던 전력이죠. 당시 1600m 거리, 이 중거리를 돌파했던 말인데 당시 출발 후 외측으로 기댐, 추돌 여파, 후미 모래마크 전개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인코스 후미에서 이제 직선에서 아주 좋은 걸음을 선보였죠.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에서도 종반 뒷심의 우위를 발휘할 3번 파티 위너고요. 1번 서부 젠틀맨이 지난 5월 달에 실격 이후 직전에 뚜렷하게 변화를 보였고요. 이 편성에서는 게이트 안쪽에서 선두 기습적으로 장악에 나설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강공 선행 격전이 중요할 1번 서부 젠틀맨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실전 이전째 충분한 변화의 타이밍이 도래했고요. 상태 강까지 워낙에 좋아요. 전개 유리한 5번 파라다이스 킹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가 되고 저 역시도 4대 선전을 우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순서 자체가 조금은 다른 부분은 있는데 저는 이제 8번 매니킨이란 신의 전력 자체가 안말로서 1300의 첫 데뷔전을 출사표를 던지고는 있지만 주행심사 보여주고 있는 주폭의 여유가 너무나도 좀 인상을 남겼다는 판단이에요. 상위 등급과의 병합 성과도 좋았었고 순간적인 중속이라든가 탄력 자체는 분명히 어차피 적응이 좀 해나가는 마필들 사이에서는 잠재력 위에 8번 매니킨을 좀 더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파라다이스 킹 그리고 1번 서부 젠틀맨 그리고 3번 파티 이너까지 모두 설명 잘해주셨고 동의하고 있고요. 전 유일하게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마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하고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7번 단디킨입니다. 이 마필이 중속이 좋거든요. 스피드도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초반에 힘을 쓰다 보니까 계속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참고 꾹 누르고 마지막 한 발을 쓰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직전의 경주는 양양 마필들과 충돌을 받으면서 운영을 제대로 해내질 못했던 전력인데 어차피 이번의 구도가 결국 따지고 보면 이 1300거리에서 적응을 보여준 마필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변수가 발생한다면 단디킨의 역습은 관심을 가져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7번 단디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약간 좀 계륵 같은 말이죠. 직전에 출발 이후 이제 추돌 여파로 흠이 쳐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가 상당히 저조한 말이고 발동이 늦게 걸리는 유형의 마필입니다. 선두권이 약하고 와르르 무너져야지 약간의 어부지리성으로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이번에 선두 선입권도 강해 보이고요. 훈련 시 변화의 컨디션을 포착 징후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7번 단디키는 차후에 앞선이 약한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전개도 유리하고 실전 이전째 변화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5번 파라다이스 킹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가치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중거리 1600m 레이스입니다. 이미 5등급 무대에서 동거리 입상했던 전력의 마필 이두가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착승권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경주 여건 좋아진 말에게도 관심을 두셔야겠습니다. 다수의 이제 도전마들이 혼재한 이 4경주는요.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는 제가 정리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600 국산 5등급 무엇보다 별정 B형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주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성장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전력들이 모두 높은 부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변수가 생길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빠르게 주폭을 보여주면서 직전 늘어난 거리, 승급전도 극복을 해줬던 5번 로즈블릿이란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로즈블릿이란 마필 자체가 스피드가 없는 마필은 아닌데 계속 발주에서의 악벽을 보이면서 늦은 출발 이후에 계속 기복형의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3월달의 경주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발주에서도 강한 주폭을 보여주면서 우승으로 승급을 했었죠. 휴양을 다녀왔었고 직전에 이제 1600에서 승급전 첫 도전을 펼쳤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기존과 다르게는 안정적인 발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저는 직전의 경주 로즈 블릿이 우승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마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선 구간에서 분명히 더 뛰어줄 수 있는 걸음이 있었습니다. 서수훈 기수가 기존에 말머리 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원래 서수훈 기수는 결승 직선주로 해서 강한 추진과 채찍을 동반 추진을 하면서 마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기수인데 직선 구간 150m 끝에 통과 시점까지는 가벼운 채찍 속에서 통과하는 데는 이거를 지키는 데만 좀 급급했던 모습이었어요. 약간 걸음을 숨겼던 모습과 최선이 아니었던 모습은 못내 계속 남아있던 모습인데 이번에 요하니스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죠. 요하니스 기수가 승수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강한 추진과 마지막 강한 말머리가 정말 인상적인 기수입니다. 발주까지 좋아지는 로즈 블릿이라면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합니다. 도전권에서는 4번 영광의 치어스 그리고 7번 피스라이더, 외곽 10번마 백리총이 복병이 될 텐데요. 4번마 영광의 치어스란 마필 자체는 기대 막벽이 있었지만 거세 이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스피드까지 보강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경주 대오질주와 마지막에 싸우면서 아쉽게 덜미를 잡혔지만 이번 경주 선두권 레이스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은 성장 가능성 여전히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7번 피스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초반 발주 이탈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던 전력인데 파잉으로 쉬고 나와선 직전 중장거리 도전을 해서 빠른 이탈을 보여줬습니다. 이 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 좀 더 앞선에 가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가볍게 따라가려는 전기를 펼쳤다는 거 다소 걸음을 숨겨 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7번 피스라이더도 여기서 강조를 드려야 될 듯 싶고요. 복병권 10번 백리총은 데뷔 초부터도 상당히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전력인데 실전으로 그게 연결이 안 됐었던 마필이에요.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면서 드디어 1600m 작년 12월 달과 이제 1월 달에 입상을 거뒀던 모습인데 아쉽게 그 이후에 편골절이 생기면서 주기가 늘어졌습니다. 승급전을 차지하고 별정 B형 방식이기 때문에 부중에 대한 이점이 없는 것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벼운 스피드감 속에서 예전의 그 탄력을 찾아주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던 만큼 빠른 회복세의 10번나 백리총은 당일 상태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직전의 경주 완벽한 안정세를 보여줬고 다소 아꼈던 걸음에도 여유를 보였던 5번마 로즈블릿을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경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에 중거리 단번에 극복을 해냈던 5번 로즈블릿. 백동일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조차도 최선이 아니었다. 우승할 수 있었다. 이번에 드디어 현등급 편성에서도 우승 전력으로 5번 로즈블릿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역시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4번 영광의 치얼스를 후착 1순위 파트너로 소개해 주셨고요. 7번 피스라이더나 공백 이후 출전하는 10번 백리총도 컨디션에 하지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3번 닥터미미가 직전 경주 데뷔 12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첫 승을 달성했는데 물론 6등급 굿바이 무대에 상대가 약하긴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스피드와 근성이 보강이 됐고요. 중거리 1600m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직전에 우승이었죠. 이번에 승급전 물론 해볼 만한 편성 구도 속에 53의 부담 중량 게이트 안쪽 초반 전개에서 처질 이유도 없고요. 1600m 최근의 구간별 주파 타임만 봐도 계속해서 성장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승급전에서도 이 3번 닥터미미의 상승세 전력은 계속되리라 보고 있는데 백동일 의원 이 3번 닥터미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검증이라고 봐요. 닥터미미가 이제 12전을 치르면서 직전 처음으로 우승을 거두면서 승급하고 있는데 기존에 앞선을 가담했을 때도 그리고 참고 탔을 때도 매번 결정력의 변화를 크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MC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선입이 가담이 됐었고 마지막에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편성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레이스는 직전보다 분명히 빨라졌고 강한 상대를 만났다고 평가를 해요. 안말로서 매번 기복을 보여왔던 닥터미미는 승급전은 검증 세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한두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최근 3연속 입상의 상승세 있잖아요. 8번 온누리 강자. 높아진 부담 중량이 좀 부담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온누리 강자랑 마필 자체는 딱 정확한 취임 마필입니다. 초반에 몰고 나가도 차분하게 마지막 한 발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주폭의 마필이기 때문에 저희 수도 이 마필은 열어두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세 부중이 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상대 인기거를 끌어주고 있는 로즈블릿과 영광의 치어스도 높은 부중을 벗어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타이밍을 잴 수 있는 8번 온누리 강자는 당일 상태 체크가 반드시 중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부산 4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다시금 연투기 예치가 매우 높은 말이죠. 5번 로즈블릿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같이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제주마 4등급 10대 마필들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금요일 하루에 딱 한 경주 선정해서 자세히 해설드리는 제주경마. 오늘은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현등급에서 이제 능력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경주 여건의 변화가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거리 변화로 인한 이 변수가 상당히 작용을 할 듯한데요. 최근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 한두의 마필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터이고 또한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 유리한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백동일위원 일단 예측되는 전개 양상하고 입상 유력마 그리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경주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까다롭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도로 판단이 돼요. 스피드 면에서는 안쪽 2번만 천진아루도 가능성은 있고요. 3번 세계으뜸과 6번 시대영웅 그리고 바깥쪽 8번 정울품이 가장 스피드 면에서는 앞선의 가담 능력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탈 능력 하나와 게이트 전개 조건을 따져본다면 3번 세계으뜸이 선행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의지를 보여서 가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직전에도 가볍게 추진 없이 선두를 나섰다가 강타를 당하고 좀 무너졌다는 아쉬움을 보였었는데 이 어차피 빠른 마필이 많지 않고 코스 이점이 좋더라면 3번 세계으뜸이 선행을 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세계으뜸이 선행을 나가고 안쪽에 있는 천진아루 바깥쪽에 있는 시대영웅과 정울품이 뭉쳐지는 가운데 선입권 안쪽 그리고 중간 외선에서 추입을 보일 마필들이 2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주까지는 좀 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하다는 판단인데요. 바로 8번마 정울품이죠. 정울품이란 마필 자체는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의 선전 자체의 특이성은 지금까지 선행 레이스를 펼치다가 따라가서 입상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마필 자체가 데뷔 초부터도 강한 잠재력으로 많은 관심을 부여받았던 전력인데 3월달에 착지불량으로 연투를 끊겼던 마필이기도 하죠. 그때 그것 때문에 바로 고성동 마방에서 6조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적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더군다나 직전 따라가서 입상을 했다라면 거리 자체가 1000m이긴 하지만 상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이든 이선 레이스쯤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정울품은 강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권에서는 1번마 금빛모래 그리고 6번마 시대영웅 2번마 천진나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1번마 금빛나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달만 하더라도 외선에서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하면서 입상에 이 1000m 자체에서 입상을 거둬왔던 전력입니다. 이후의 경주에는 빠른 페이스와 가담을 하지를 못하면서 아쉬웠었는데 의도적으로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상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기본적인 탄력을 스피드와 중속을 갖추고 있는 금빛나가 인코스의 이점에 상대까지 약하다? 의지를 보일 겁니다. 인코스라면 나방의 의지까지 읽어줄 필요가 있고요. 6번마 시대영웅 같은 경우도 원래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선인력을 발휘해야 되는 전력입니다. 근데 직전의 경주를 보시면 중앙권에서 거의 추진 없이 의도적으로 참고 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직선 구간에서 주폭은 나쁘지 않았고 선입권에서 우수할 수 있는 세력들이 많지 않다라면 유미라 기술은 이 마필과의 호흡이 분명히 좋습니다. 유미라 기수라서 무시하시지 마시고 선입 가담 능력이 좋은 6번 시대영웅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안쪽 2번마 천진아루라는 마필이 이제 직전의 경주 이후에 파행기가 좀 발견이 돼서 당일 상태 체크는 중요해 보이지만 성장세의 마필인 것은 분명하고 세 번의 경주를 모두 입상으로 연결시킬 만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직전의 경주 이 마필 역시 약간 처져 있는 선입을 펼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2번마 천진아루까지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편성을 잘 만난 아직은 보여줄 거는 남아있는 8번마 정우일품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그렇죠. 이 8번 정우일품이 최근에 3연속 자력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조 고성 김태중 마방으로 마방 이적 이후에 압도적인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늑발핵박도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선행이던 이선에서 따라가던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으로 최근에 연속 입상에 성공을 거두고 있죠. 직전에 4등급 승급전 무대에서도 자, 인코스 최적 전개 펼침이 압도적인 결정력을 발휘, 걸음 남기며 입상을 했어요. 이번에 늘어난 1000m 거리도 8번 정우일품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중심마가 되겠죠. 자, 도전권들 1번 금빛모래가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상태감이 상당히 좋아진 가운데 자,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전에서 오히려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10번 가성비가 다소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단점은 있습니다만 직선 구간에서의 올려붙이는 걸음이 워낙에 좋은 추입형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출발 후 외찍기 되므로 제어를 했고 인코스 후미에서 전개를 펼쳤고 막판에 이제 추입을 시도했습니다만 다 와서 덜미가 잡혔어요. 자, 이번 경주 자, 늘어난 1000m 거리가 당연히 반가운 말이요. 10번 가성비가 되겠습니다.
단지 레이팅이 39이기 때문에 레이팅 40 이하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요 경주에서 레이팅이 이제 풀 레이팅의 차이기 때문에 그 의지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능력 자체로만 따지면 10번 가성비 요 편성에서 우승까지도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여기 이번 천진하루도 파행 휴양 공백 이후 이번에 복귀 전치루지만 데뷔 후 3연속 자력 입상에 이 상승세 다시 한번 이어갈 듯합니다. 네, 제주 오경주는요 최근에 3연속 자력 입상의 상승세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한 또한 선두권에서 가장 자유롭게 전개 운영 가능한 8번 정우일품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오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 저희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외측으로 빠른 선행만 이두가 포진해 있지만 최근에 강한 전력 구도 속에 빠른 흐름에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았던 말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이 갑니다. 중심만은 7번 울산장군이죠. 모래를 아직까지 모래맞음 덜 뛰는 경향에 있는데 그러면은 모래를 피해서 외선 전개가 유리한 솔루션이 되겠죠. 여튼 과거제 좀 기대는 악벽 때문에 1월 달부터 국악 자극판을 착용하고 출전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더니 직전 경주 4등급, 5등급 강한 상대 구도 속에 3착을 했죠. 당시 이 빠른 흐름에 7번 울산장군이 충분한 적응 능력을 보였고요. 직전 당시 이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힘 소진이 많았고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또한 당일 갑자기 기수 교체로 인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죠. 다실바 기수가 기승했는데 여튼 7번 울산장군 이번에 유현명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고요. 자, 옆편성에서는 안쪽에 1번 내가세강자, 12번, 11번 배짱 이 빠른 선행마들의 내외측에 포진해 있지만 오히려 7번 이 울산장군이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직전에 아쉬운 3착 이번에 내린 거리에서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7번 울산장군을 중심마로 강조드립니다. 도전권들 6번 뉴잭스윙, 1번 내가세강자, 여기에 4번 댄싱 블레이즈가 있는데 10번 유로공주가 있는데 자 6번 뉴잭스윙은 역시 지난 4월 달에 이제 1300m 거리 입상 전력이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지만 직전 경주 1300m 거리 흐름 빠른 레이스에 시종 경합 레이스를 펼치면서 막판 한 150m 남겨놓고 무너졌던 말이 6번 뉴잭스윙입니다. 자, 과거에는 좀 힘 한 배 잘 되는 선두 선입전 혹은 참고 한 발 추입으로 입상하였던 전력이 있는데 직전에는 지나치게 서둘렀던 경향도 있어요. 결대로 따라가면 이번에 한 발 써줄 말이 6번 뉴잭스윙이고요. 1번 내가세강자가 자, 지난 5월 17일 날 14번 최외곽 게이트 배정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주로 출장 거부, 출장 불량으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 바로 거세를 단행했고요. 마필이 상당히 차분해진 면모를 보였고 이번에 승급 전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 요 1번 내가세강자의 이 선정기 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10번 유로공주도 최근에 계속해서 세 번의 경주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자 직전에는 초반 추돌 여파로 자리 잡는 과정이 여의치가 않았던 부분이 패인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10번 유로공주도 초반에 외곽에서 감아서 2, 3선 충분히 유리한 전개 위치 차지할 수도 있겠고요. 훈련 변화의 면모를 보이며 이번 경주 복병 가치가 높은 말 10번 유로공주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결국 부산 오경주는요. 편성 호기 전개 유리한 이점을 극대화할 7번 울산 장군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듯 약간씩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중심축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7번 울산장군은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그 전개에 대한 제약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조금은 순위를 내려놨을 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유로공주라는 마필 자체도 이제 모래를 덜 맞고 뛰었을 때 원래 잘 뛰었던 전력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5월달의 경주에서는 이 코스에서 의도적으로 차분히 내측에서 선입전을 펼치면서도 모래에 대한 반응 수능도도 많이 좋아졌어요. MC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직전은 충돌 피해 속에서 자리를 못 잡았던 것이 원인이고 레이스 흐름이 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아서 최영경 기수라면 이 마필 충분히 역습해 줄 걸로 아니 선입권 가담까지도 해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울산장군 그리고 뉴잭스윙 동의합니다. 저는 안쪽에는 1번 내가세강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거세 이후 직전에 이제 발주기 안에 이제 300m에서 출장 거부기를 보이면서 그 부분에 거세를 담행을 했는데 재검 당시 때 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불안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오히려 이번만 다크템플러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다크템플러 마필이 데뷔 초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피드감이 굉장히 좋아서였어요. 근데 그 끌릴 만큼 스피드는 좋은데 뒤가 나오질 않아서 정말 많은 기복을 보였었죠. 근데 5월달의 경기에서 그 부분을 조절을 해주기 죄송합니다. 조절을 해주기 시작하더니 따라가서 입장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전 1600에 도전을 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좀 더 이제 변화를 입장 불량 때문에 재검을 치렀지만 재검 당시의 스피드감은 예전에 그 스피드감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예요. 오히려 지금 상태가 좋은 다크템플러가 레이스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어서 좀 더 위협적인 마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다크템플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14번 뛰면서 딱 한 번에 2차 입상을 했던 기복을 보인 마필입니다. 물론 5월 달에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입상을 했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약했죠. 직전에 경주로 입장 불량으로 주행 심사 때 가변주로 컨디션에서 자 앞선의 장악에 나섰고 여유 있게 돌았는데 글쎄 이 편성에서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외곽이 11번 배짱도 워낙에 빠르고요. 뭐 1번 내가세 강자가 이제 거세요 첫 출전입니다만 기본 순발력에서 훨씬 앞서 있다 봅니다. 차후에 좀 더 5등급 무대에서는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차후에 좀 앞선이 약한 구도 속에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편성에서 이번 다크템플러가 선정 기대치가 있지 않은가. 이번 편성은 좀 강해 보입니다. 자, 부산 오경주는요. 전기의 유리한 이점을 극대화하고 적정거리 출전이죠. 7번 울산 장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같이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꾸준하게 보이는 신의 좋은 능력의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했는데요. 변수는 이거죠. 1400m 이 첫 도전에 나서는 이번에 인기마들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이 1400거리 과연 최고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상당히 어지럽게 펼쳐지고 있는 마필들, 성장세의 마필들이 고유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편성의 우위의 마필은 분명히 저는 이 마필이란 판단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가지고서 풀어나간다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7번마 영광의 포스라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피드감이 상당히 좋아서 선행 레이스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레이스도 가능한 전력입니다. 직전의 경주 이전 5월달의 경주도 1400m를 여유있게 스피드를 보이면서 선행 레이스로 우승을 거두기도 했었고요. 직전의 경주는 이제 거리도 1600이었고 부중에 57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레이스 주도권은 가져갔지만 상대의 압박, 더 이달하는 마필이 워낙 거림이 세다 보니까 그것을 견디질 못하고 아쉽게 3착으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57의 경험 부중을 달아봤다는 것과 거리는 1400으로 내려왔다는 점, 그리고 상대 성장세의 마필은 거리와 이번 승급전 자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광의 포스는 따라가도 돼요. 그 마필이 선행을 원한다면 선행을 보내줄 거고 선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영광의 포스 무엇보다 훈련 성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권에서는 6번 그레이스톰, 3번 장산조이, 그리고 4번 한센드림을 우선 관심 세력으로 평가합니다. 6번 그레이스톰 같은 경우에는 마체가 얇은 이제 앞말이긴 하지만 단거리 1400까지는 추입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예전에 1600에서도 외산 마필과의 추입 대결에서 아쉬운 3착을 거뒀던 적도 있었는데 거리가 계속 맞지 않습니다. 1600엔. 그래서 결국에는 1600에서는 실패를 맛보지만 단거리 1400까지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기도 하죠. 아쉽게도 직전에 이제 우승 때문에 부중이 많이 올라간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도 워낙에 여유 있는 걸음으로 추입을 해줬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6번 그레이스톰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3번마 장산조이라는 마필이 이제 19조에서 15조로 작년 12월 달에 이적을 했었죠. 꾸준합니다. 이 마필은. 꾸준한 중속과 탄력을 가져가는 것이 장점인 마필인데 코리안 더비에서는 뭐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한층 약해진 상대팀에서의 최적 선입이라면 장산조이의 기본 능력도 무시할 수 없겠죠.
4번마 한센드림이 참 고민이 됩니다. 보여주고 있는 마필의 스피드만큼은 앞으로 정말 많이 뛰어줄 전력이기도 해요. 1400에 출전한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긴 한데 워낙에 스피드감이 좋아서 단독 선행을 편안하게 나선다라면 아니면 선행만을 보내놓고 그 옆에서 힘 한 배가 되는 레이스를 펼쳐준다라면 한계 없는 4번마 한센드림도 이번 경주까지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합니다. 자, 결론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7번마 영광의 포스를 강조드리면서 후차권 이 안에서도 압축을 드리고 복병권의 세력의 관심 세력들 당일 창태까지 체크하고 자신 있게 압축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7번 영광의 포스가 1400m에서는 강공 선행 객전으로 두 차례 최근에 입상 전력이 있죠. 직전의 1600m는 마지막에 장한질주에게 역습을 허용하며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내린 거리 안쪽에 4번 한센드림이라는 빠른 선행마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만 선두권에서 전개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선행 선입 다 되는 이 7번 영광의 포스를 백동일 의원이 중심마로 특히나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6번 그레이스톰, 4번 한센드림의 이번에 일반 편성 들어온 3번 이 장선조이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 편성이 은근히 이 도전 가능한 전력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승세 전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 한두가 9번 분단의 벽 너머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압도적인 능력으로 자력 입상을 차지했던 말이죠. 특히나 모두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앞선 장악에 나서는 경주도 있었고 따라가며 입상도 펼쳤던 4월달의 데뷔전 직전 경주는 경합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냈죠. 이 늘어난 거리에서도요. 요 9번 분단의 벽 너머가 분명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전개 또한 빠른 흐름에 최근에 충분한 적응 능력 및 선행 선입 다 되는 그 자유전개 입점을 선보였는데 자 9번 분단의 벽 너머 이번에 늘어난 거리 도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백동일 의원, 요 9번 분단의 벽 너머 어떻게 평가하세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필의 잠재력을 폄하하진 않아요. 11조 자체에서도 이마필 대상 경주까지 출전을 예고할 정도로 데뷔 이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전력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센드림이라는 마필은 단거리지만 빠른 마필과 싸우면서도 우승 능력을 보였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 분단의 벽 너머는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상대는 분명히 약했습니다. 1400의 거리까지 늘었고 전개도 보장받기가 힘든 악재는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번 이제 한계력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당일 상태와 이제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흐름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이마필은 여기서 강하게 누려야 된다 아니면 무시해야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거리 내렸죠. 그리고 선두권에서 자유로운 전개 운영이 가능한 7번 영광의 포스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한 구도가 될 수 있는데 적정거리 출전의 의지 강하고 또한 전개까지 유리한 선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아주 아기자기하게 재미있는 경주 7경주 오늘의 승리의 분수령을 만들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단거리 1200m죠.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연달아 출전을 이번에 상태감이 좋아지며 그야말로 편성 호기를 만나서 최근에 아쉬움을 많이 하는 마필 상당수 눈에 띕니다. 그 중심은 바로 4번 썬더레인입니다. 그동안 높은 과부중이 문제였어요. 57, 57 무거웠죠. 힘들었죠. 이번에 3착으로 승급전에 나서는데 무려 5kg나 감량받았습니다. 52에 가뿐한 부담 중량이에요. 4번 썬더레인. 3등급 승급전이지만 충분히 이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직전에도 흐름 빠른 레이스 3선에서 모래 맞고 직선에서 이제 외측 기댔어요. 기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등짝이 무거워서 그렇죠. 과도한 부담 중량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헐헐 털어버리고 가벼운 부중으로 승급전에 충분히 도전 가능한 4번 썬더레인을 중심마로 강조드립니다. 도전권들 7번 퍼펙트 신화, 외곽 10번 우주대왕, 1번 백년 신화 등이 있습니다. 자, 7번 퍼펙트 신화는 작년 9월 16일에 이제 출전 취소가 되며 당시 편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이후에 지난 5월 19일에 복귀전을 치렀죠. 아직은
병력이 완쾌되지 못한 모습으로 또한 공백 극복하지 못하고 직전에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 주기 8주 만에 출전하지만 주기 마쳤고요. 과거에 이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서 선두권 자유전개 입장으로 무려 7번을 뛰면서 6번의 입상을 거둘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죠. 자, 이번에 정상주기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으로도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 유리한 전개 운영 속의 7번 퍼펙트 신화의 선전기 대치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10번 우주대왕이 역시 구절염 등으로 공백이 길었죠. 복귀 후에 차츰차츰 회복세 전력 보이는데 직전에 10번 우주대왕은 1400m 출전에 선행 주도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150m 지점에서 무너졌어요. 당시 코너부터 시종 경합 압박을 받은 부분이 패인이었고 이번에 거리 내린 1200m고요. 강공 선행 작전으로도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고 혹은 외선에서 모래 들맞고 따라가는 전개로도 운영이 가능하기에 10번 이 우주대왕 내린 거리에서 선전기 대치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안쪽에 1번 백년시대가 직전에 4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근성발이 입상을 했어요. 이번에 승급전 1번 게이트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내선인 코스 최적 전개까지 가능한 만큼 자 또한 직전 대비 6km나 대폭 감량받은 1번 백년시대의 선전기 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자 적정거리 출전에 승급전에 드디어 과부중을 벗어난 말입니다. 4번 썬더레인을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이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의지 강력한 마필로 엄선해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썬더레인이 조건이 맞다는 거 퍼펙트 신화도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라서 선전해주길 기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 2두의 마필 중에서 두 마필 다 설명드리기 시간이 좀 제약이 될 것 같고 이 마필만큼은 꼭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3번 미스 퍼펙트입니다. 원래 이 마필도 연틀 이어오다가 이제 선행 주도 레이스를 못 나가게 되면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로 순환을 했고 최근 들어와서 걸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직전 경주도 외선에서 살짝 늦어버리면서 중속을 보이면서 무리한 전개를 1400에서 펼치고도 가능성을 보여왔던 마필입니다. 의도적인 휴양을 다녀오면서 마필 상태는 더 가벼워졌어요. 코스가 좋아서 선행도 가능하고 최적 전개 가능한 3번 미스 퍼펙트는 이번 경주에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인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거구의 체격에 분명 과거의 단거리에서 출중한 능력을 발휘했던 말인데 작년에 10월 달에 선행 1순위 입상 이후에 계속된 부진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과거에 이제 기대는 악비역이 심각했던 말이지만 그 부분이 최근에 교정되고 있고 직전에도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자리를 못 잡은 것이 패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좀 편하게 앞선을 지배할 수 있는 경주에서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글쎄요. 이 편성에서도 은근히 외측에 몰려있는 말들이 초반이 빠르고 선행마들의 전력이 강해 보입니다. 당일 상태감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휴양 다녀왔고 오랜만에 복귀전 치르는 요 3번 미스 퍼펙트 휴양 복귀전 나서기 때문에 당일 상태감 체크도 필요하겠고 또한 당일 그 체중 변동 상황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아무래도 편하게 그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고 싶은 말이 요 3번 미스 퍼펙트가 되겠습니다.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는요. 경주 조건이 매우 유리해진 말이죠. 오히려 승급전에 감량 혜택이 돋보이는 4번 이 썬더레인을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자, 부산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무대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자, 9시에 출발하죠. 라스트 경주, 야간 경마에 펼쳐지는 이 9경주 하이페이스 2등급 경주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주 이제 9경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다음에 복병마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니지만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있고요.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의 마필들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주도권 가져갈 수 있는 3번 퍼스트 체인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18년도 도민일보배 우승 마필입니다. 22조 강은석 마방에 대상 경기 첫 우승을 선사해 줬던 강력한 스피드의 퍼스트 체인저. 기복은 보이고 아쉬웠던 모습도 보이면서 계속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고도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 직전에 무너졌던 부진의 원인 자체는 초반에 부딪히면서 나왔던 그 과정에서 좀 무리한 선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많이 버틴 겁니다. 직선 구간 안에서 거의 다 와서
격차 없이 잡힌 거니까요. 거리 1200으로 내렸습니다. 구저렴이 살짝 보여서 아쉽긴 했는데 훈련 때 모습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주도권 가져갈 수 있는 퍼스트 체인저의 1200 레이스는 가장 강조를 드려야 되겠죠. 도전권에서 8번 위스퍼 위시, 2번 아주 최강, 1번마 우박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8번 위스퍼 위시는 1억 8천짜리 고가의 마필임에도 이기도 하지만 기본 스피드감과 탄력은 여유가 좋아요. 단 이 마필은 모래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직전의 경주 자체도 2선 외곽까지 가담을 했다가 상대 마필에게 앞선을 내주면서 모래 맞고 쳐지면서 좀 아쉬웠는데요. 그 이전에 5월달에 입상 자체도 운이 따랐던 거죠. 모래 맞고 안쪽에서 쳐졌는데 따라갔던 마필들이 블루치퍼의 페이스에 무너지면서 입상을 했던.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중간에 강한 스피드의 마필이 없어요. 자리 잡을 수 있는 8번 위스퍼 씨는 훈련 성과도 좋은 만큼 강조드려야 하고요. 이번 아주 최강이란 마필 자체는 1등급에서 강급 이후 코스가 좋아진 그 최적 선입이 가능한 자리에서 언제든지 한 발을 보여왔었죠. 직전 경주도 그랬고 다시 한번 코스가 좋아진 이번의 경주에선 최적 선입 2번마 아주 최강 말씀드리겠고 1번마 우박이란 마필은 좀 도깨비 같은 면은 있어요. 이제 뭐 구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뭐 2등급에서 3등급 떨어졌다가 다시 2등급까지 올라오는 좀 아쉬움도 보여주고는 있어도 언제든지 추입을 발휘합니다. 우박이는 힘이 좋고 스피드도 좋아서 앞선 가담도 가능하지만 초반에 힘쓰면 안 뛰는 버릇이 있어서 계속 추입을 발휘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도 분명히 타이밍을 보여줬습니다. 박재희 기수와 이미 2월 달에 좋은 호흡으로 입상을 거뒀던 전력인 만큼 인커스 최적 취입 1번나 우박이 이번 연휴 관심 마필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3번 퍼스트 체인저 이편성만큼은 분명히 입상 찬스 맞이한 만큼 강조 드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단거리 레이스의 선행 조건이 3번 퍼스트 체인저가 그야말로 편성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중심마이면 분명한 듯합니다. 최근에 좀 다소 아쉬운 전력도 있었고 직전에 또 출발 후 추돌여파로 선행 받는 과정이 녹록지가 않은 부분이 폐인이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또한 당시 1400m 거리였고 이번에 야간 경마이 1200m잖아요. 3번 퍼스트 체인저가 어떠한 압박도 없이 그냥 선행 나서서 한 바퀴 일순할 수 있는 중심마가 되겠죠. 뭐 1번 우박이 도깨비 같은 말이고 8번 위스퍼 위시 블루치퍼 페이스에서 오히려 상당히 잘 뛰었던 말인데 여기 4번 당대 알파 5번 우사인너트가 있습니다. 5번 우사인너트는 이번에 2등급으로 강급이 됐고요. 후디엄 병력 공백 이후 직전에 복귀전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정상 주기고 1등급에서 2등급 내려왔잖아요. 분명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4번 당대 알파도 직전에 3선 2배에서 적극적으로 레이스 펼쳤고 그 당시에는 앞선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당시 앞선에 있었던 마필 중에 유일하게 3차까지 살아남은 말이 4번 당대 알파잖아요. 이번에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자, 백동일이언 5번 우사인너트 4번 당대 알파 두 마필의 입상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사인너트는 강급전을 맞이한 것은 호기인 것은 맞지만 너무 높아진 부중이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초반 이탈이 빠른 마필도 아니고 높아진 부중과 아직은 그 변화의 폭이 느껴지진 않았고요. 4번 당대 알파 같은 경우도 원래 강한 선행 마필에서 각지를 변경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로 순회를 했거든요. 직전 경주 약간 마지막에 기대긴 했지만 안정감을 보여줬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4번 당대 알파는 저도 관심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마필 중에서 당대 알파를 좀 더 높게 평가해 드립니다. 네, 부산 구경주는요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고 단거리 강공 산행작전이 주요할 3번 퍼스트 체인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복병마 심층분석 코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는 부산 8경주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부산 경마엔 복병마 심층분석 코너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짜릿한 선물을 전해드렸는데요. 당일 인기 5위였던 메이킹 승리 그리고 인기 10위였던 위시미럭 저희가 딱 2두만 추천드렸는데 공교롭게도 2두의 마필이 동반 입상하면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물은 마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튼 이번 주에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카타르시스를 전해드릴 복병마 저희가 확실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요 8경주 편성은요. 7번 걸리터가 일반 편성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하고요. 거기에 6번 경주의 두레박, 2번 아임녀마더 등이 인기마로 부각될 텐데요. 자, 백동일이언 그 외에 마필 중에 특속의 진주 같은 복병같이 있는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 좋은 성과가 나와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매번 그런 결과를 이어드리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네요. 자, 이번 경기는 인기만 혼전 구도로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경기에서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마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 그 마필은요, 바로 1번 마 백만돌입니다. 백만돌이라는 마필 자체는 전형적인 추임 마필이에요. 초반이 너무 느려서 매번 그것 때문에 걸음은 남는데 연결이 안 됐던 마필인데 4월 달에 불량주로 안쪽이긴 해도 자실벽 기수가 선위권에 갖다 붙였고요. 그 이후에 1600m도 중간 외선에서 선위권에 전개가 돼버리면서 연투를 왔었죠. 직전은 최외곽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은 남고 걸음은 남는데도 그 앞선의 그 외선의 불리함을 초반 이탈에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졸전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이번 직전에 그 실망감을 안겨놓고서 결국엔 23조에서 32조로 마방 이적을 단행합니다. 6월 26일을 바탕으로 해서 마방 이적을 했어요. 근데 상태가 더 가벼운 모습에 백만도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코스였을 때 그 파괴력은 극대화되는데 인기마 혼전 구도에서 스피드까지 보호된 백만도리가 마방 이적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인다? 근데 인코스라면 여기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주폭전 백만도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과거에는 저 압도적인 추입형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앞선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펼쳐내죠. 마방 이적 후 철출전이지만 1번 게이트 경주 요건이 좋아진 1번 백만도리를 백동일위원은 강조해 주셨고요. 네, 민병철은 5번 말리부별을 강조해드립니다. 이번 경주에서 어느 정도 인기권에 가세하는 전력이긴 합니다. 과거 이제 데뷔전에 후두염으로 취소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경주 능력을 보였고 지난 2월과 3월에 연투를 이어갔단 말이죠. 승급 이후에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다소 아쉬운 전력인데 직전에는 가벼웠던 주로 컨디션에 뒷직선에서 무거운 내주로를 선택해서 모래 맞고 쳐졌고 직선에서도 비가 오는 날은요 내주로가 무거운데 당시에 다실바 기수가 5번 말리부별을 계속해서 내주로만 고집했어요. 당연히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왔죠. 하지만 이번 경주 정상적인 주로 컨디션에 전개도 선두 선위권에서 유리하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연달아 착순권의 아쉬움을 만회할 5번 이 말리부별 이번에 망사능감에까지 쉬었습니다. 민병철은 5번 말리부별을 강조드립니다. 자, 부산 8경주 복병마 신춘 분석 코너는요. 백동일위원의 1번 백만도리, 민병철의 5번 말리부별 2두의 마필을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2주차 부산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이 부산 금요경마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조성건 기수의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냉철한 승부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일들은 많이 발생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글쎄요. 최근에 이제 그 펼쳐지는 흐름 양상을 보면은 계속해서 어려운 흐름 구도 속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상당히 다수 경마 팬분들께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찌 보면 기본에 충실하시고 또한 저희 방송 항상 잘 시청하시고 메모하시고 활용해 보신다라면 분명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도 매경주 말씀드린 복병 가치가 높은 마필들 실제 결과로도 좋은 성과 거두지기를 저희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